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 어마어마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제 주변엔 없던데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선 저와 같은 경우를 듣거나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이럴 순 없는 거라고 저같이 냉정한 사람은 없다며 써 붙이셨거든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 남편은 각자 모은 돈으로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마련한 것도 식장과 신혼여행, 신혼살림, 세대매, 아무튼 모든 것을 저희 둘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이후에는 시댁의 영향이 컸어요. 저희 친정에선 하나 있는 딸이니 좀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1억 5천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지만 시댁에선 당신들의 노후 자금도 마땅치 않다면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둘 다 나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각각 약 1억 정도 모아 놓아 썼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합쳐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지만 그래도 자식이 결혼하는데 한 푼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 걱정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3년 전에 먼저 결혼한 오빠에게도 1억 5천을 지원해 주셨었는데 제게는 한 푼 지원을 해주지 않자니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고 시댁과 같은 조건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정에 함께 갔던 날 아빠가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통장을 내미셨습니다. 그 통장은 아주 예전부터 제 앞으로 10,000원, 20,000원, 100,000원, 500,000원씩 형편이 될 때마다 돈을 모아둔 통장이었어요. 그 통장에 모인 돈이 1억 5천이더군요. 아빠는 그 통장을 제게 주시며 결혼할 때는 보태주지 못했지만 저를 위해 오랜 기간 모은 돈이고 이건 당신들의 몫이 아니라며 남편 몰래 잘 갖고 있으라고 비밀번호는 제 음력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오래되어 살짝 낡은 통장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과일을 드시며 자, 이건 너희들 몫이야. 아빠, 이건 뭔데요? 너희 결혼식에서 축의금 들어온 거. 이건 엄마 아빠 것이죠. 제 친구들은 저한테 따로 주었어요. 아니야, 이것도 너희들 것이야. 너희들 결혼을 축하한다고 들어온 돈들이잖아. 아니에요. 아빠, 두 분 노후 자금에 보태세요. 됐어. 우리야 노후 준비 이미 다 되어 있잖아. 이 돈 없어도 된다. 꼼꼼히 결혼 준비했다고 해도 살면서 이것저것 자꾸 채워야 할 것들이 생길 거거든. 그러니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결혼식에 아빠의 많은 지인분들께서 축하를 해주셨고 직접 오지 못하셨어도 아빠의 계좌로 축의금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많은 축의금을 모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돈이다는 아니지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빠는 당신들께선 충분히 갖고 계시니 자식들이 한창 돈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저희에게 축의금을 그리고 제게 따로 결혼 지원금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안 그래도 결혼하면서 갖고 있던 돈을 다 탈탈 털어 넣었기에 남편과 우리는 다시 0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은 숨통이 트일 구멍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반면 시댁에선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었어요. 어머니께선 진작에 지원은 못 해주신다고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친정과 비교가 되었는지 시댁에 가서 엄마, 우리 축의금 얼마나 들어왔어? 축의금? 아유, 그건 왜 물어? 아유, 얼마나 들어왔어?
그건 왜? 아이, 그냥 그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얼만데? 아니, 왜 그러느냐고. 얘가 왜 이래? 내 친구들한테서 들어온 축의금까지 다 가지고 갔잖아. 다 해서 얼마나 들어왔나 궁금해서 그렇지. 그냥 그래. 저가에선 모든 축의금 다 해서 우리한테 주셨어. 그게 다 얼만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선 내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가지고 가서는 감감무소식일 수가 있어? 결혼하자마자 내가 와이프 볼 면목이 없잖아. 이놈 시키가 뭐라는 거야? 우리 집이 여유 있는 집이 아니잖아. 앞으로 부모 부양할 생각을 해야지. 축의금을 달라 그러냐? 아, 알겠어요. 내가 잠시 착각했네. 우리 집은 여유가 없지. 축의금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냥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본 건데 괜히 말했어. 기분만 더 상했네. 얼만지 궁금하지도 않으니 그냥 두 분이서 쓰세요.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요. 저희한테 부모 부양 같은 거 바라지 마세요. 저도 저희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손 벌리지 않을 테니 두 분도 저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뭐라고? 아유, 매정한 것. 아우, 얘따 받아라. 아니야, 엄마 진짜 괜찮아. 내가 실언을 한 거야. 그냥 두 분이서 다 쓰세요. 됐어.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거 받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여유롭지 않아서 우린 사돈들처럼 다 주진 못해. 그래도 이게 최선이야. 마음 상했다면 미안하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봉투를 건네었고 제게는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축의금을 당신들께서 사용하고 저희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린 괜찮다고 그러니 그냥 갖고 계시라고 했지만 예물도 못 해줬는데 이 봉투가 그 대신이라고 생각하라며 웃어 보이셨고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은 상황이 더 애매해질 것 같아서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왔고 남편이 어머님이 주신 봉투를 열어보더니 헛웃음을 짓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제게 봉투를 보여주는데 그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댁이 정말 어렵구나 싶으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집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시댁과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뿐이 아니라 어느 집이든 그러한 문제들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때마다 나름의 기지로 잘 지나가고 버텨내고 이겨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누이의 결혼이 결정되면서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더군요. 시누이의 상견례 후 어머니께서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갑자기 오셨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거 애비랑 우리 손자랑 좀 먹이고 싶어서 싸왔지. 어머니, 저는요. 아우, 너도 먹어. 내가 갖다 주면 너는 안 먹냐? 같이 먹으면서 뭘 물어? 어머니, 그냥 처음부터 저도 같이 먹으라고 해주세요. 아이, 그래. 너도 먹어라. 너도 먹으라고 싸운 거야. 네. 그런데 갑자기 이 많은 반찬을 저희 주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이, 그럼 내가 뭐 다른 데 갈 걸 여기 온 걸까 봐. 너무 무거우셨을 것 같아서요. 전화 주셨으면 가지러 갔을 텐데요. 아니, 그냥 운동 삼아 겸사겸사 온 거야. 그런데 어머님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쭈뼛쭈뼛 대셨습니다. 왜요? 어머니,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 아니, 그냥. 제가 착각했나 봐요. 잠시 머뭇거리던 어머니께서 예, 너희 시누이 시집 가는데 돈 좀 해줄 수 있니? 대뜸 그런데 다이렉트로 아주 노골적으로 돈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묻는 어머님의 물음에 솔직히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돈이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네 시누이인데 좀 해줄 수 있지? 어머니, 제 시누이기 이전에 어머님 딸이지 않나요? 어?
그렇긴 한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유가 없잖아. 아가씨가 시집갈 돈은 모아놓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이도 결혼할 돈 다 마련해 놓고 결혼했는데 설마 아가씨가 그 정도 준비도 안 해놓았겠어요? 그랬으면 흥청망청 산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에는 그간 신우의 생활 모습이 모으는 돈이 있을까 싶을 만큼 걱정되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하루가 멀다고 옷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맛집, 멋집을 찾아다녔으니까요. 그럼에도 결혼을 한다기에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있거나 남자 측에서 알아서 품어주는가 보다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나 보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아가씨 시집 보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 말씀하시려고 이 반찬들 다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겸사겸사 온 김에 말하는 거지. 정말 없니? 아니 너희 정말 돈 없어? 없어요. 저야말로 한 푼 지원 안 받고 결혼해서 갖고 있는 돈 없어요. 좀 나아질 만할 때 애들 낳고 해서 돈 나가는 곳 천지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이 오빠가 돼서 동생 시집 보낼 돈도 안 모아놓고 말이야. 어머님, 어머님만 하겠어요? 자식들 결혼시킬 비용을 어쩜 한 푼을 안 모아두세요? 뭐라고? 어머니는 제 말에 기가 막혀 하며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군요. 싸운 반찬을 다시 바리바리 담아서 돌아가시더군요. 솔직히 저희가 정말 한 푼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은 당사자들과 부모의 몫이지 형제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요.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잘했다고 한 푼도 지원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뒤 그날은 어머님과 시누이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이번엔 둘이서 부탁을 하러 왔나 봅니다. 지난번엔 어머님이 갑작스런 말씀을 하셔서 더 강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안 된다는 말만 했는데 오늘도 계속 그런 말을 한다면 제대로 되받아쳐 줘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시누이의 결혼자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 우리 딸 결혼할 때 말이다. 어머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없다고 했잖아요. 저희 보태어 드릴 돈 없어요. 그래, 없다며. 없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니? 네. 야, 네가 이야기해. 싫어, 엄마가 이야기해. 어머님과 시누이는 서로가 말을 하길 미루었고 시누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요? 돈 해달라 뭐 그런 거 아니면 부탁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야기해보세요. 언니, 저 이번에 결혼하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죠. 그래서 말인데요. 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집 말이에요. 그 집 명의를 저나 엄마 앞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야, 그렇게 말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 에휴, 나와봐. 엄마가 이야기할게. 예, 다른 게 아니라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얘 시집을 보내려니 아무래도 돈이 좀 필요하거든. 그런데 여전히 돈 넣을 구멍이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이 하나 더 있다며. 네 명의로 두 채 있어봐야 세금만 더 많이 나오고 그럴 테니 잠시만 내 명의로 좀 바꿔다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보고 결혼 비용을 마련해달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너무 비양심적이라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달라고 할 생각은 없어. 다만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 네 앞으로 되어 있는 집 한 채를 내 앞으로 해주면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원리금은 내가 갚으려고. 그렇게 해서 다 갚고 나면 그때 너한테 다시 명의 돌려줄게.
우리 딸 시집 보내자고 여유 없는 너희한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어. 어머님의 이 말씀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을 들었나 싶더군요. 내 집을 담보로 당신께서 대출을 받아 딸 시집을 보내겠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죠? 아무리 생각을 곱씹고 곱씹어 봐도 정말 발상 자체가 너무나 신박했습니다. 아니, 신박하다 못해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 단번에 그건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체 내 앞으로 집에 한 채 더 있는 건 어떻게 아셨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 말씀이 전에 우연히 저와 제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고, 제가 저희 아빠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그 집을 나한테 명의 바꿔주면 세입자를 내보내. 그러면 내가 그 집으로 받은 원리금을 우리 딸에게 월세로 받아서 갚아도 될 것 같거든. 명분이 딱 생기잖아. 월세라는 명분. 정말 명치 끝 깊숙한 곳에서 깊은 빡침이 올라왔습니다. 아, 어머니, 그러면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낼 보증금은요? 당연히 그것도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거죠? 뭐? 아니, 보증금? 그게 얼만데? 3억이요. 뭐? 3억? 아니, 무슨 월세 보증금이 그렇게 높아? 그분들이 월세를 적게 하려고 보증금을 높이고 들어오셔서 그래요. 어머니께서 보증금 지불하시면 제가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예, 지금 제 시집 보낼 돈 몇 천이 없어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러면 지금 그 보증금도 저보고 내라고 하고 그 집 명의도 가져가고 대출까지 받을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담보대출이라지만 어머님은 평생 직장에 다녀보지 않으신 분이고 아가씨는 파트타임 알바하면서 무슨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실 건데요? 애초에 제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시집을 보내고 시집을 갈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신 거예요. 하, 진짜 기가 막혀서 못 들은 것으로 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가씨 결혼에 대해서 앞으로 제게 한마디도 입 뻥긋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는 제 말에 어떻게 올케가 되어서 신우이 결혼하는데 이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 하기에 어머님은 고모님 결혼할 때 뭐 해드렸냐고, 집 팔아서 그 돈 다 갖다 바쳤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고 제게 너무나 미안해하며 앞으로는 그냥 시댁에 관련된 모든 연락은 다 차단하고 집으로 찾아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길로 시댁으로 가서 시아버지 앞에서 모든 일을 까발렸고 낱낱이 행동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붕괴하시며 며느리 보기 창피해 죽겠다고 안 그래도 없는 집에 시집와서 미안한데 개념 없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옵션으로 왜 그러느냐며 불효령을 쳤다고 하십니다. 그 덕인지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제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연락을 하셔도 제가 모를 수 있겠네요. 시누이는 당장에 결혼을 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결혼식은 간간무소식이 되었고 얼마 전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당신께서 대신 죄송하시다며 당분간은 명절에도 시댁 행사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까지 해도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까지 해야 어머님도 생각을 달리 하실 것 같다며 아버님은 전혀 서운한 거 없다고, 없는 집이라 너무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이후 시댁에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씩 문득 그냥 내가 시누이를 조금 도와줬다면 시누이도 결혼하고 시댁과도 그냥 원만하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었으면 아마 시댁과 시누이를 향한 지원이 지금까지 자잘하게나마 계속되었을 것 같기에 스스로 잘한 일이라고 위안을 삼아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